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됐죠. 이번 설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이 결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정치권은 설 민심을 잡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민심의 척도가 가려질 중요한 분수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지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대선 후보로 나선 주자들 뿐만 아니라 각 정당에서도 준비해놓은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 역시도 가짜뉴스로 인한 네거티브 공방입니다. 의혹 하나 터뜨리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러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논두렁 시계 보도로 너무나도 잘 알려진 SBS에서 이런 제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목: 공무원인데 이지사 사모님 약 대리수령 등 사적 심부름이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한눈에 보아도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여사의 사적 심부름을 공무원이 했다는 취지의 제목입니다. 누가 보면 공무원을 개인 비서처럼 부려먹은 것처럼 보이지요. 바쁜 사람들은 기사 제목만 보고도 내용을 판단해 버리니까요. 해서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김혜경 여사의 수행비서로 지목된 당시 총무과 소속 배모 씨가 있었는데, 이 배모 씨가 같은 부서도 아닌 비서실 직원 A 씨에게 도청 의무실에서 다른 비서 이름으로 처방전을 받았다는 내용의 텔레그램 대화방 기록을 제보했다는 겁니다. 배 씨의 지시가 있은 뒤 1시간 뒤쯤에 A 씨가 그 처방전 사진을 올리고, 또 처방전에는 경기도청 부속 의원이 비서에게 28일치 약을 처방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1시간 뒤 약사진과 함께 약을 받고 도청으로 복귀한다 라고 말하는 내용도 있었다는 겁니다. 별정직 공무원으로 비서실에 들어간 A씨는 비서들이 이렇게 약을 산 뒤에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머무는 분당 순회동 집으로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김혜경 씨가 의료 기록이 남는 것을 원치 않아 비서 이름으로 대신 약을 받게 했다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제보자 A씨는 구매한 약은 순회동 집 문에 걸어놓고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했다면서 일과의 90% 이상이 김혜경 씨 관련 자질구레한 심부름이었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에 제보자의 주장을 이재명 후보 측에 물었더니 배 씨가 개인의 입장을 전해왔는데, 배 씨는 입장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세부 답변이 어렵다 하지만 경기도에 수행비서로 채용된 적이 없고 공무 수행 중에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다분해서 좌시하지 않겠다.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다 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이에 SBS 취재 기자는 제보자 A씨는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었고 지금은 퇴직을 한 상태다. 경기도 소속 공무원증도 보여주며 신문 확인도 해줬다. 이와 별도로 저희가 A씨 신분증에 기재된 인적사항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당시에 경기도 비서실에 근무했던 인물이 있다는 것, 이 점을 별도로 확인을 했다. A씨는 지난해 초에 사모님을 같이 의전하자 이런 당시 경기도 사무관이었던 배모 씨의 제안을 받아서 공무원으로 채용이 됐다고 한다. 그런데 공식 행사 의전보다 개인적 용무를 돕는 게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다. 이런 점을 알리고 싶었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앵커가 그러면 김혜경 씨의 지시는 있었느냐라고 묻자 취재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현재 저희가 확보한 취재 자료들에서는 부인 김혜경 씨가 제보자에게 직접 심부름을 지시하거나 아니면 배 씨를 통해서 심부름을 지시했다고 볼만한 명확히 드러날 만한 부분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의 방송은 김혜경 씨가 배 씨 또는 A 씨에게 사적 심부름을 지시한 어떠한 정황도 없다. 그러나 제보자의 주장은 심부름을 했다라는 그러한 보도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은 현재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상태라 사건이
수사 중이다 라고 말합니다. 수사 중인 사건이고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인데 이것을 마치 사실인 것 마냥 공무원인데 이 지사, 사모님 약 대리 수령 등 사적 심부름 이러한 식으로 보도를 해버립니다. 그래놓고는 자신들은 지시했다고 볼만한 명확히 드러날 만한 부분이 없었다라고 방송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언론개혁 정말이지 시급합니다. 최소한 언론이라면 팩트체크는 정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팩트체크가 안 되었으면 보도를 하질 말든지 해야지 제보자의 주장만 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 마냥 여론을 호도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진실은 수사하면 드러나겠지만 참 보고 있으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가장 싫어할 사람들이 바로 토건 세력들입니다. 조중동도 토건 세력이죠. 이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선대위에서 잘 대처하시리라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 유튜브에 이해찬 전 대표의 인터뷰가 올라와서 화제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핵심적인 부분만 간추려 보면 이해찬 대표님은 이재명 후보의 강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실천할 줄 알고 실력 있고 실행할 줄 알고 삼시를 하지 않냐 그런 점이 강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선대위 상임고문으로 합류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는 어차피 51대 49의 진영 싸움이다. 한 표라도 일찍 모아줘야 하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제가 이재명 후보의 부족한 점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크게 보는 수준의 칼럼을 써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 지지율 추세에 대해서는 초박빙이라 조마조마하다. 이 선거를 지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윤석열, 김건희가 하는 말을 보면 지고 나면 어떤 나라가 될지 짐작이 된다. 조마조마하다. 그분들 말에 묻어나오는 표현들이 있지 않냐? 끔찍하다. 제가 창원에 가니까 앞으로 조국 같은 가족이 몇 명이 생길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조국이 멸문지화가 됐다. 그런 느낌을 시민들이 받고 있는 것 같다. 끔찍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끝으로 이해찬 대표는 대선에서 절대 지지 않는다. 걱정 마라. 우리 국민들을 믿어야 한다. 저런 사람들에게 결코 정권을 맡기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이 여기까지 민주화해 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맡기겠냐. 국민들을 믿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대법 판결이 있고 한동안 제가 멍했습니다. 이후에 일어날 일을 생각을 해보면 조국,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등등등등 민주인사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눈에 그려졌습니다.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지금은 결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촛불을 들었을 때, 조국 수호를 외쳤을 때 그때의 그 모습으로 다시 뭉쳐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재명이 됩니다. 정청래 의원께서 이런 글을 올려주셨는데 너무 공감이 됩니다. 왜 이재명인가? 미래를 개척한 사람, 미래를 점치는 사람, 실적을 내는 사람, 실언을 하는 사람, 실력으로 승부하는 사람, 실수할까 걱정되는 사람, 모르는 게 없는 사람, 아는 게 없는 사람, 누가 적임자입니까? 딱 보면 이재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